101세에도 현역으로 환자를 돌보았던 내과의사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단순히 장수한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삶이 단지 생존이 아닌 현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건강하고 의미 있게 나이 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답이었습니다.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출근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낮잠과 산책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나카 요시오 박사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육이 강건한 삶의 비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삽니다. 저는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치면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낮잠을 잡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으로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줍니다. 불규칙한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주름과 검버섯뿐만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햇빛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욕이 단점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은 햇빛을 쬐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광욕의 효능은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시계를 바로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장수의 시대이지만 하체가 약해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누워 지내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하체 약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은 피로를 풀어줘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수면이 건강에 좋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면 시간은 체질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서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으로도 졸리지 않고 딱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했고 전날의 피로가 풀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약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면 뇌가 휴식을 취해 오전 중 발생한 일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세포가 싱싱하게 되살아난 것 같은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많이 자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는 직장 내에 낮잠을 위한 공간과 용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낮잠 등의 휴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경영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가 드물 때 진찰실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피곤할 때는 1, 2분이라도 눈을 붙이면 피곤했던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제가 하는 체조는 침대 위에서 하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수면 중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를 천천히 움직여 굳은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필연적으로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났을 때 최고로 유연하고 나이가 들면서 차츰 굳어집니다. 따라서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적당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운동도 필요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하면 다칠 수 있고 피로가 쌓여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늘 몸을 단련하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일반인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과격한 운동을 하면 체내 산소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활성산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활성산소의 본래 역할인데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또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면 심박수가 극단적으로 증가해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도 커집니다. 그로 인해 심장과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매일 조깅을 하고 헬스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운동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면 반드시 몸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어려우니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였습니다. 지식 담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